흔히 말하는 위대한 결과물 또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지나지 않았다. 예술판 아무의 라디오 프로젝트 아무말 대잔치. 오늘은 2회입니다. 2회 아무말 대잔치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오류로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2시간째 저희가 세팅을 하다가 이제 막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는데 기가 많이 빨려서 텐션이 낮을 수 있지만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뭐죠? 오늘 무슨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죠? 네, 장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장비의 사실 문제와 부재. 장비의 부재가 제일 큰 문제였지 않나. 문제가 아니라 부재가. 어려워. 늘 어려워요. 어쨌든 다 과정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 2회는 사실 1회 때는 우리가 근황 토크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 예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이번엔 좀 라이트하게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볍게 토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근황 겸 해가지고 미술관을 한번 갔다 왔죠. 저희가 나름 예술인들이라고 예술인 패스를 활용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우리 진짜 예술활동을 해보자. 영감을 좀 얻어오자라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서 히토 슈타이어의 데이터의 바다라는 전시를 보고 4명이 함께 탈탈 털려서 돌아왔다는 썰이 있죠. 거기서 봤던 얘기 한번 간단하게 소감을 나눠볼까요? 일단 이게 소감인 것 같은데요? 네, 다들 머뭇머뭇하는 게 이게 바로 지금의 소감이 아닌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한 2주 됐나요? 1주일? 2주? 그렇게 됐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잘 2주 정도 봤는데. 됐던 것 같긴 하다. 2주 정도 됐다. 딱 2주. 2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있었지만. 이 나의 지적 수준이 거부하고 있어. 너무 방대해서 오류가 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데이터의 바다 전시가 나는 이제 2번째로 보게 됐었는데 처음에 볼 때도 난해했지만 2번째 볼 때도 난해했다.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어두운 공간 안에서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그때는 좀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다시 보니까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고 오히려 그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흥미로웠던 건 작가가 AI의 발전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야성적인 그냥 원초적인 그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뭔가 걸러지는 느낌? 여과되는 느낌들에 대해서 조금 다뤘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원 언니 어떻게 보셨죠? 저는 사실 전시를 최근에 봤을 때가 뭐 회화나 아니면은 사진전? 약간 이런 거를 봐서 그런지 이게 영상 아트일 줄 모르고 그냥 그런 느낌이겠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영상 미디어여서 좀 예상보다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좀 많이 아쉬웠다? 뭔가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갔으면은 100% 넘게 100%까지 아니더라도 좀 즐겼을 텐데 약간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최근에는 전시의 트렌드가 사람들이 좀 인스타그램 같이 좀 쇼잉을 좀 할 수 있는 전시거나 아니면 좀 시각적으로 예쁜 전시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게 좀 대중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좀 순수 예술적인 전시를 봤던 것 같아서 그 갭에 살짝 놀란? 그래서 저는 공연 예술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시각 전시는 많이 안 봐서 내가 너무 대중적인 예술만 즐기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려웠다. 결론은 어려웠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고 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위 이제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거에 원래 관심이 많긴 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예술과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굉장히 경험이 있는 작가의 전시를 봐서 좀 도움은 많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거를 저렇게 기술적인 것과 또 거기에 나의 철학을 담아서 어떤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 또 이제 알게 됐죠. 내가 저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나도 한 10년은 여러모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 싶었어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른데? 에? 아, 하긴 그분이 60년대생이셨나요? 그 거의 작가분이. 예, 예. 거의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긴 그분도 거의 한 60년을 이제 하신 결과물이 현재의 전시였으니까 10년 후로는 부족할 수 있겠네요. 정말 몰랐는데 언니가 나중에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된다면 꼭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셔서 저희가 무료로 예술인 패스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진짜 최고다. 오늘 주제가 버킷리스트니까 이거를 버킷리스트로 한번 넣어볼까 봐요. 하나 괜찮다. 넣으면 되겠네. 뭔가 이게 국립자가 들어간 단체나 그런 공간에서 나의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엄청난데? 포부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맞아. 그쵸? 왜냐면 국립이 붙은 게 이제 국립극단 공연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립무용, 현대무용 쪽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현대미술 이렇게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너무 좋겠는데? 분명히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연이 어떻게 봤죠? 저는 약간 왜 데이터의 바다인지 생각해봤는데 보고 나니까 제가 데이터의 바다에 표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지? 하나씩 뭔가 즐기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것보다 한 번에 너무 약간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와서 약간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보이는 사회 현상이라던가 뭔가 그런 걸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 있고 뭔가 그래서 그런 시각을 줬지만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이 전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눈을 떴지만 감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머리에 든 이미지는 많지만 이게 데이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술가로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분명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가 힘든데 내가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예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가? 맞아요. 약간 설득보단 그냥 내가 뭔가 나라도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렇게는 돼야 그래도 남들 앞에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창작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순서가 오지 않길 바랬지만 저는 다들 되게 저보단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신문물, 신기술, 0101로 이루어진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보수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쉽게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굉장히 꼰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좀 스마트해지는 사회에서 나도 스마트한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되게 굴복당하는 느낌이 자꾸 들고 지배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계에 잠식되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전시를 딱 보러 가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거북했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뭐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나 영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자연적인 거나 어떤 생명에 관련된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받아들이기가 사실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런 거에도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이 느낌 자체가 애초에 주제 자체가 데이터의 바다였으니까 굉장히 저는 사실 마음이 어려웠어요. 뭔가 어쩔 수 없는데 인류가 이 정도로 되게 똑똑해가지고 이 정도로 진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나조차도 그러고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진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전시를 보고 나서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게 저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는 게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잘 안 들거든요. 뭔가 오히려 우리는 좀 퇴보하고 있다. 전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자꾸 더 뭔가 뭐라고 하죠? 나의 언어적 한계. 아무튼 뭔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기술들을 자꾸 우리가 쫓는 느낌이 저는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정은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확실히 알게 됐다. 이런 데이터를 대하는 나의 방식이 아 나는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앞으로도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치,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히토슈타이얼 그 분께서도 막 뭔가 이런 발전하는 현대 사회를 찬미하기 위해서 그 전시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조금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아마 좀 희영이한테 통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도 보고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전시장 그 중에 로봇을 계속 사람이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무거운 거 던져서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를 담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묘하게 그게 자꾸 분명히 사람의 발전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인데 그게 마치 폭력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게 만들고 또 막 그런 걸 보면서 희영이도 메시지 자체에 대한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또 건져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각자에게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나름 되지 않았나. 사실 아까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망망대해를 좀 표류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 다들 끝나고 나와가지고 우리 한강 갈까? 치킨 먹을까? 지금 여기서 음악 트는 사람 사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절대로 나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곧 끝나겠지만 그래도 팜플렛이나 좀 보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작가 인터뷰도 그 작가님이 그냥 한 번에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번에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큰 코 다쳤다. 하지만 되게 다들 어려운 전시는 맞는 것 같아요. 쉬운 전시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발을 디디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희영이 말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꼭 그거를 100%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걸 그치. 통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일 것 같고 오히려 작가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인 게 희영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사유하는 계기가 된 거니까 아마 그분이 예빈이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한 업적을 자랑하려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이나 결과물을 만들었어 하고 보여주려고 전시를 한 것 같진 않아서 가장 그 울림이 잘 닿은 거는 잘 와서 닿은 거는 희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전시를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보고 좀 이렇게 느끼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엔 좀 더 좀 음. 몽글몽글한 전시로 대중적이고 네, 좀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쉽고 우리도 재밌게 즐기고 직관적이고 표류하지 않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아, 지금 뭐 나름 즐길 만한 전시로 보면은 지금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이 그라운드 시속 성수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비안 마이어 들어보셨어요? 여성 사진 작가인데 이 일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고 마켓 거래에서 누가 뭘 샀는데 그 안에 수십 장의 엄청 많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이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인데 여성 작가고 아마 홍보성 글에 따르면은 최초의 셀피를 찍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사진기를 가운데다 놓고 어떤 여자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주인공. 그분에 대한 근데 그분이 아마 사진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아마 그 직업이 보모였나?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가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뭔가 그렇게 자신의 그런 활동을 막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자신이 그런 순수한 예술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공개를 꺼려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저는 이번 주에 보러 갑니다. 왜 혼자 가시죠? 그러니까요. 동생과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기회가 되시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라디오에서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다음 주 주제가 이거여야 된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다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저희 그래도 엄밀히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를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우리 지원 언니가 언젠가 내가 국립이라는 말이 붙은 곳에 내 작품을 전시하겠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장차한 포부를 밝혀줬는데 우리 각자가 조금 생각하는 뭐 나 요런 거 조금 해보고 싶더라. 요새 그냥 소소하게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너무 요새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커피에 대한 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늘도 집에서 쓸데없이 그 디카페인 커피 믹스를 체에 걸러가지고 그 커피랑 그 안에 들어있는 프림이랑 설탕을 좀 분리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요? 갑자기 그거 커피에 대한 사랑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착인가요? 집착인 거죠 약간. 근데 커피에 대한 사랑인데 그 분류를 하고 싶어. 그럼요. 꿀팁은 그 뭐지? 원래 자르란 선 말고 반대 선으로 자르면 프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분리가 된다고. 아 진짜? 바로 분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 있어서. 그거 이미 괜찮은 분리가 팁이다. 된 거를 쏟으면서 다시 합친 다음에 다시 그렇지. 분리했다. 그렇지. 체에다 걸렀나요? 체에 걸렀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원래 얼마나 걸리던가요? 근데 별로 안 걸렸어. 체에 치면 체에 치면 별로 걸리진 않은데 대신 설거지 거리가 늘어난다. 아니 그냥 갑자기 문득 우리도 뭔가 그런 꿈을 한 번씩 꿔오잖아요. 내가 어쨌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언젠가 내가 내 작업실, 연습실이 있는 건물이 이제 생기면 거기 1층에는 카페를 차리고 2층에는 작업실을 하고 3층은 주거 공간 막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그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다 그런가 봐요. 다 머릿속에 있나 봐. 특히 예술인들은 늘 자기만의 작업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한 게 가장 크니까 열망이. 저도 있어요. 그런 게. 공간이 이제 있으면 그렇게 나만의 공간에다가 해놓고 저는 커뮤니티 룸이 됐으면 좋겠다. 커뮤니티 살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래요? 버킷리스트예요. 약간 아까 그 주제가 버킷리스트라고 했을 때 막상 안 떠오르더라고요. 뭘 말하지? 나는 버킷리스트가 있나? 했는데 마음속에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공간을 갖는 거. 그리고 내 공간에 언제나 자유롭게 나의 예술적 동료들 혹은 낯선 이들까지도 좀 방문을 해서 즐겁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두 분은 또 그런 류의 꿈이 있으신지? 전 좀 거대해요.
버킷리스트 치고는 무서운데? 이게 버킷리스트가 맞나 근데? 아니, 사실 잠깐. 그게 사실 버킷리스트인가요? 망상 안 돼. 리스트가요? 이게 한 끗 차이긴 한데 어쩌면 곧 버킷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망상 리스트인데 제가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주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우와. 대박. 근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벌써 사실 지금도 가려면 진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잠깐이지만 이렇게 찔끔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원치 않고 그런 건 그냥 유튜브에서 요새 뭐 아주 화질 좋게 잘 우주 찍어주는데 그냥 그런 거 보면 되지. 뭐 몇백억 광년? 뭐 그런 것도 찍어주는데 사실 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 압도당하고 싶어. 아. 우주에 한번 나도 압도당해보고 싶어. 우주 미아가 되는 건 아니죠? 정말 압도를 당해버렸네요. 당해버린 거잖아. 진짜 우주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나가보고 싶고 근데 아주 살고 싶진 않고 이렇게 뭐 언젠가 이제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되게 되면 뭐 우주 정거장 뭐 이런 건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바라진 않고 전 그냥 한번 떠다녀 보고 싶은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고 좀 이거보다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저는 이제 우주에서 날아다니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모험이 필요하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을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다 해보고 싶어. 뭐 패러글라이딩, 번지 점프, 좀 그런. 아니 잠깐 우주는 중력이 없는데 왜 중력을 요구하는 것만 뭐죠?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기계에 탑승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럼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하여간 좀 모험적인 거는 미리 좀 해보고 이제 좀 체화시킨 다음에 나가보고 싶어요. 오. 되게 괜찮다 근데 버킷리스트보다는 꿈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꿈이 뭐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게 꿈이지. 아 근데 참고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난 항상 이런 식으로 썼어. 고등학생 때 버킷리스트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썼냐면 나의 단독 콘서트에 박효신님 초대. 진짜 버킷리스트다. 난 근데 솔직히 이게 우주 비행보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 안 했거든. 그 박효신님 혹시 들으시면 한 번쯤 윤희 형이라고 아니 단독 혹시 콘서트면 혼자 몰라요. 와주세요. 몰라 혹시 몰라 진짜 가능할 수도 있어. 그치? 난 아직 버리진 않았어. 전국의 박효신님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 박효신이 그 박효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어. 저는 그 저희 대장님을 써야 되는 거죠? 대장님. 예. 설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박효신님을. 전국의 박효신 티켓 무료 이런 느낌으로 괜찮다. 마케팅하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전국에 박효신이 모였는데 그 대장 박효신님도 나오는 거지. 저 이걸로 바꿀게요. 재밌네요. 아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저도 왜 중고등학생 때 버킷리스트를 써놨잖아요. 그거를 쓴 종이를 다이어리에 껴놨다가 우연히 이제 성인이 돼서 몇 년 후에 봤거든요. 이루어져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뭐였는데? 그때 적었던 게 뭐 유럽에 갔다 오기 아니면 뭐지 무슨 뭐 소설 쓰기. 근데 진짜 그 글 같은 것도 써봤고 뭐 해보기 했는데 제가 이미 한 10몇 개, 20개 가까이 적었는데 그중 한 10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심지어 근데 그거를 할 당시에는 아 내가 버킷리스트를 이뤘다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다 그냥 기회가 돼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은 다 어렸을 때 내가 버킷리스트라고 했던 것들인 거지. 지금이라도 종이를 껴놔야겠다. 근데 그 써본 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버킷리스트로 했던 게 거기에 나의 공간에서 무슨 나의 카페에서 뭘 하기 그게 있었어요. 나의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소년 친구들 상담해주기 요런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지. 10년 될지. 안에 하고 있을 수도. 너무 그래서 좋다. 설렌다. 버킷리스트는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나도 버킷리스트 하나만.
기깔나는 걸로 써놔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기깔나는 이렇게 거. 써서 강남의 빌딩 사기 막 이런 거. 가능할 수도 있어. 맞아. 된다. 하지만 강남의 빌딩 값이 그때 떨어진다면? 떨어졌으니까 살 수 있는 거겠죠 우리?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오를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연이는? 근데 약간 뭔가 꿈과 버킷리스트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제가 버킷리스트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꼭 아카데미에 가서 상을 받기. 이게 어. 늘 버킷리스트에 있었어. 왜냐하면 약간 그때는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받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뭐랄까 약간 뭔가 인종에 대한 그런 것보다 왜 약간 한국에서 찍은 영화들은 뭔가 아카데미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약간 그런 거나 뭔가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런 거 훨씬 전에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제 버킷리스트를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가지고 한국인 최초 상을 받고 싶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받기만 해도 어딘지 준다면 받아야지. 아 그럼. 대단한 건데. 그래서 아유 그럼요. 약간 크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뭐 이것도 작진 않지만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다. 약간 좀 능동적으로 약간 아카데미는 줘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약간 시도해볼 만한 것 중에 버킷리스트는 약간 저는 좀 뭐랄까 그냥 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좀 뭔가 연극이나 영화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사실 뭔가 그냥 뭔가 막 약간 실화 바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뭔가 좀 뭐 되게 사건이 크거나 뭔가 뭐 살인 사건 아니면 막 벼락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막 성공하거나 뭔가 그런 건데 약간 그런 거 말고 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얘기들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도 좀 충분히 누군가가 보고 뭔가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힘을 얻는다든지 뭔가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제 이야기로 조금 그냥 막 엄청 크지 않고 그냥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번 연극이나 영화를 한번 시연해보는 거? 나중에 내가 카페 차리면 거기서 하면 되겠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카페 사장님이 꿈이기 뭐 때문에 이대로면은 거의 그냥 공간을 먼저 빨리 만드는 게. 예빈 언니 건물에 콘서트홀 좀 만들어줘. 지하에 만들어도 되나요? 네. 거기서 제가 박효신님들과 괜찮네. 공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저도 그분을 뵙는 게 꿈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티켓팅에 성공해봤으면. 진짜. 이번에 웃는 남자 티켓팅도 실패했답니다. 쉽지 어쨌든. 않죠. 진짜 만나 뵙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버킷리스트랑 저희가 다녀왔던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전시 얘기로 시작하면서 약간 앞부분이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기도 했고 사실 예술가한테 저는 꿈은 좀 이룰 수 없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아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아무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체니까요. 네,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지 이 기록들을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미래에 딱 들었을 때 나 이거 이뤘네? 라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고예빈이었습니다. 저는 문지연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연이었습니다. 윤희영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 안녕. 집에 돌아가는 길 매일 똑같은 길 지나가는 사람도 매일 똑같을까 고개를 들어본 하늘 저 수많은 별